이럴 때 당연하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계산기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만든 계산기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이 사용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이 계산기 사용 방법에 앞서서 업데이트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. 기파갱피 매매법 할 때 피보나치 그어서 매수 비율을 들어가잖아요. 원래는 기존에 이제 제가 10%, 20%, 70%를 썼었는데 지금은 10%, 30%, 60%로 변경을 했고요. 그 이유는 0.5 구간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, 그리고 또 0.5 구간이 기준선에 도달하는 그 선의 기준선과 거의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50% 구간을 조금 늘리고, 그리고 0.618 구간을 조금 비율을 낮췄어요.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비율이라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 이 레버리지 이용 방법은 계산기 보여드리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이게 제가 만든 계산기인데요. 우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 노란색 부분,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만 이제 건드리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런 걸 지워보고, 그리고 레버리지 배율은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. 먼저 위에다가 설명을 좀 드리면, 뭐 이러한 파동이 생겨서 제가 피보나치를 그었다 생각하고, 밑에도 똑같이 어떤 작은 파동의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, 여기서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파동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하는 그 구간 사이에 가격의 괴리가 심하죠. 그리고 밑에도 작은 파동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가격 괴리가 조금 작은 편이죠. 이럴 때 당연하게도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률이 높겠죠. 만약 같은 레버리지를 밑에랑 위랑 똑같이 쓴다면.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인데, 여기 위에는 가격 범위가 크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뭐 제가 아까 10%, 30%, 60% 이렇게 비율로 들어간다고 했는데,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0.5와 0.618 사이에 제 평단이 위치하게 되고요. 그랬을 때 한번 손절률이 얼마나 될지, 제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 1.3%인데 제가 여기서 레버리지 10배를 쓴다고 해볼게요. 그럼 13%가 되겠죠. 위에는 지금 13%의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밑에를 한번 또 볼게요. 밑에는 0.618에 0.5 사이 대략 요쯤 될 테고, 그러면 손절률이 이 정도 0.4이니까 여기도 10배를 쓴다 가정하면 4%가 되겠죠. 마이너스 4%. 그러면은 우리는 레버리지를 10배로 고정을 해야 될까요? 그렇지 않죠.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, 물론 이제 올랐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레버리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먹긴 하겠지만, 어쨌든 보수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비율을 바꿔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위에 걸로 한번 예시를 볼게요. 이렇게 위에 걸 한번 배율을 넣어 봤어요. 그랬더니 저희가 계산한 것처럼 손절 비율이 13% 정도가 나왔죠. 이렇게 되면 제 손절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한도를 두고 싶은 거예요. 이랬을 때는 레버리지 배율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한 7%를 하겠다. 9%로 내려가죠, 손절 비율이. 그리고 뭐 5, 4. 저는 5% 이내로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. 지금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 3으로 잡았더니 손절 비율이 4%가 됐어요. 대신에 이 파동이 이렇게 왔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제 얻어가는 수익도 그만큼 줄겠죠. 하지만
어쩐 이런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조금 줄여서 10배가 아닌 뭐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요 계산기에 넣어서 손절 비율을 이제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선택하셔라, 그런 거고요. 뭐 밑에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를 써도 되겠죠. 어차피 손절가까지 뭐 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 경우에 반대로 또 수익이 났을 때 또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익절 계산기가 있어요. 익절 계산기는 뭐냐면 저는 이 익절 타이밍을 총 2번을 잡기로 했어요. 여러 고민 끝에 2차로 나누는데 저는 반반 나누기로 했고요. 익절 단가는 파동의 전고점에서 익절을 하고,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,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얼마에 샀다고 했죠? 지금 평단이 뭐 98,000이잖아요.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92,000에 익절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92,500에 익절 한 번 더 하겠다. 그랬을 때 제 총 수익률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익절 금액이 나오고요. 1차, 2차 따로 나오고, 그 다음에 합계도 나오고.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약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냥 전부 매도해야 되겠다, 익절 다 해야겠다 하면 익절 비율에 1 넣고요. 익절 단가는 똑같겠죠. 그랬을 때 수익률이 나오고 익절 금액 나오고 총 익절 금액이 나오는데 총 수익률은 틀려요. 이 총 수익률은 밑에 2차까지 합산한 거기 때문에 틀리고, 요거 수익률은 총 수익률과 2차 수익률은 이제 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, 요 1차 라인만 봐주시면 되고, 총 익절 금액은 어차피 요 1차 익절 금액과 동일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트 2번에 가면 시드 매매일지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예를 들어 오늘 5월 5일이다 라고 하면 시작 금액 먼저 이제 트레이딩 하기 전에 시작 금액 먼저 써주고, 그 다음에 아까 계산기로 저희 손익이 나왔겠죠. 그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그 수수료가 들잖아요. 그럼 그 수수료를 계산을 해서 오늘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, 그럼 나머지 알아서 수수료 빼고 오늘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,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금액과 더해져서 현재 남은 금액이 나오고요. 그게 자동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요.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또 써주면 되고, 똑같이 쭉쭉쭉 내려가면서 CD의 변화가 어떤지 좀 이렇게 일지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손절과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고민을 한 결과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손익절 계산기 사용법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